안녕하세요. 아산정책연구원의 차두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이미 보고서 형태로도 그 이슈 브리프에 게재가 됐는데요. 그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 전망에 관한 것입니다. 그 모든 행정부들이, 미국 행정부들이 새로 행정부가 들어서면 그 기존 정책들에 대한 광범위한 재검토를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지난 그 4월 29일이죠. 미국 백악관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이제 검토가 끝났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에 대한 그 기존 정책들에 대한 그 이 치밀한 분석이 끝나고 새로운 정책 방향이 확정이 됐다라고 얘기한 건데요. 여기서 브리핑을 맡았던 제인 샤키 백악관 대변인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일괄 타결, 그 그랜드 바겐이죠. 이걸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이렇게 이 규정을 했고요. 일괄 타결도 아니고 오바마 정부에서 시도했던 전략적 인내, 스트래테직 페이션스도 아닌 그 굉장히 정교하고 그리고 또 실용적인 접근, calibrated, pragmatic approach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현재까지는 이 짤막한, 다시 말해서 그 트럼프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 탄력적인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말만 가지고도 그 대략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이 어떨지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뭐 크게 짐작을 해보면 일단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북한 비핵화. 지금 지난 5월 20일에 한미 공동성명에서 나왔지만 이거를 이제 공동성명에서는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북한 비핵화 과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관심의 초점이 모아져 있는데요. 지금 예측이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트럼프 행정부처럼 단기간 내에 북한 핵능력 해체가 가능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방법이 압력이든 아니면은 보상적인 조치든 간에 어쨌든 단기간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 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도 결이 다르고 오바마 행정부처럼 북한 비핵화 안 할 거다. 북한 비핵화 의지가 없다라고 보고 막아놓고 북한을 압박하면서 체제 변환을 기다리는 전략적 인내도 아닐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 방향은 대다수의 지금 분석가들이 짐작을 하는 것은 일종의 단계적 접근이 아니겠느냐. 다시 말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완전한 북한 핵능력 해체라는 걸 목표로 하면서도 이것을 단번에 일거에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동결 수준에서 시작을 해서 차차 북한 핵능력을 이제 해체해 나가는 거죠. 일단 그렇기 때문에 얼핏 보면 이게 상당히 이 트럼프 행정부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장점만을 결합을 해서 바이든 행정부 나름의 색깔을 가지는 대북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보여지고요. 이게 잘만 결합이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거죠. 일단은 지금 미북 간의 핵협상도 정체 상태에 있고 이게 남북 대화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어쨌든 대화가 재개가 되면 이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이런 도발적인 행태도 좀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미북 간의 대화가 시작되면 남북 대화에도 활력이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나름대로 지금 한계를 지니는 게요. 과연 그러면 이렇게 좋은 방법을 다시 말해서 일거에 해결한다는 것과 아예 포기하고 이 핵 개발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북한 정권이나 체제가 변하기를 기다린다라는 이런 정책 자체를 과연 오바마 행정부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생각을 못했겠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여권상의 제약이 있었고 가장 큰 여권상의 제약이라는 건 결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확실한 의지를 사실은 보여주지 않는 거죠. 일부에서는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적 결단을 했다. 북한도 여건만 되면 비핵화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실적으로 북한의 말과 행동으로서는 여전히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비핵화를 단계적으로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것이 불명확한 것이죠. 그런데 또 압력을 통해서 보려고
자, 보상을 준다고 해서 북한이 확실하게 움직이란 보장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 기회를 북한은 자신들이 핵 보유국이라는 거를 기정사실화하는 데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압력의 부분에서도 사실 중국하고 러시아가 외형상은 국제 제재에 동참하고 동조하는 듯이 보이지만 흔히 뒷문을 열어준다고 하죠. 우회적으로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략적 인내도 그리고 일과의 타결도 빛을 보지 못했던 것인데요. 이거를 어설프게 결합을 하다 보면 단계적 비핵화라는 것이 꽤 현실적인 것 같지만 북한이 정말 비핵화하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없고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북한이 노리고 있는 핵 보유국 지위의 기정사실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어라는 걸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두 가지 측면이에요. 첫 번째는요, 단계적 비핵화를 하다 보면 일단 동결 수준에서 시작을 해서 단계적 비핵화를 하다 보면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칫 마지막 최종적인 목표, 북한 핵능력 해체라는 부분은 조금 확실하게 약속을 받지 않고 모호하게 놔둘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북한이 버티면 핵보유국이 될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계속 협상 중간중간에 약속을 어기거나 약속 이행을 지연하거나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단계적 비핵화라는 게 결국 장기적인 과정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1, 2년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핵 동결 수준에서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시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미 지금 대부분의 학자들이 한 4, 50개는 북한이 핵탄두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어쨌든 상당한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한 5년 내지 10년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북한이 적어도 2자리 숫자의 핵무기, 그러니까 핵탄두죠. 이걸 가지고 있는 상태가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핵 보유국이라는 게 무슨 라이센스가 있거나 핵을 가진 국가들끼리 저녁 식사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강력한 국제적 제재를 받지 않고 오히려 이제 다른 국가들하고 관계 개선이 되고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인 행위자로 행동할 수 있으면 그게 세계 여론의 눈에는 그리고 국제사회의 시각에서는 핵 보유국으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자칫 잘못하면 북한이 확실하게 비핵화를 하지 않는 과정에서 이 비핵화 과정이 너무 장기화되고 목표가 뚜렷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또 북한에 대해서 가해지는 보상은 북한이 실질적으로 취하는 행위에 비해서 굉장히 관대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북한이 정말 그렇게 원하던 핵 보유국 지위가 현실화가 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북한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한테 보다 공격적인 대남 정책을 전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북한이 펼 수 있는 역전략은 아마 첫 번째가 절연일 거예요. 절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문을 닫아 걸고 나 자신을 좀 떨어뜨려 놓는다는 겁니다. 이 절연이요, 기존의 북한의 국제적인 지위의 어떤 상징처럼 되어 있는 고립하고 어떻게 다르냐면요. 고립은 내가 원치 않는데 국제사회로부터 외톨이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절연은요, 내가 의도적으로 나 국제사회로부터 좀 떨어져 있어서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문을 닫아 거는 겁니다. 이 절연을 미국한테 보여주는 거죠. 이 목적은 딱 하나예요. 급한 건 내가 아니다. 지금 미북 핵협상이 타결이 안 되고 오래 가면 결국은 이익 보는 건 우리다. 왜? 핵 능력이 계속 발전이 되니까. 이런 걸 보여주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럭저럭 버티기입니다. 그럭저럭 버티기라는 거는 결국 미국이 지금 미국이 주도해서 취하고 있는 국제적인 제재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우리는 건재하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죠. 물론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정말 건재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작년에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에서도 그랬고, 금년에 8차 당대회 총화보고에서도 그랬지만, 국제 제재가 북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정 관리를 하는 거죠. 우리 끄떡 없다. 우리 건재하다. 내부적으로 아마 올 말이나 내년 초까지
내부 주민들에 대해서 사상 무장을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각력이라 그러죠. 스스로 버틸 수 있는 힘을 계속적으로 이 부각을 시켜서 북한 체제가 외형적으로는 별 무리가 없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 미국이 먼저 지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럭저럭 버티기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무조건 버티고 있으면 미국도 잘 안 움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능력 시위. 뭐냐면 봐라. 우리의 핵 능력은 달로 이렇게 진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물론 이 경우에 미사일 실험을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속 다시 시작하거나 아니면 또 한 번 핵 실험을 하게 되면 이게 자칫 너무 큰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중국도 못 막아주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수준의 무력 시위를 계속하는 이런 이 대응 전략을 대응 책략을 택할 거예요. 이 적절한 수준의 무력 시위란 건 아마 그 SLBM 다시 말해서 잠수함 발사 미사일의 발사라든가 그런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의 진수식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자기 힘을 과시를 하는 거죠. 이러면서 대응을 해나갈 것인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물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너무 양보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냐 우려하는 바도 있지만요. 바이든 행정부도 아마 세간의 이런 이 우려를 알고 있는 듯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일단 대화를 시작을 하긴 하겠지만 이걸 너무 조급히 서둘지는 않겠다 하는 의지도 동시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지금 이번에 나온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보면 우리 정부의 그 대북 정책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이건 사실 우리 정부가 쓰고 있는 용어를 그대로 가져다 쓴 거예요. 그만큼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조급하게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나치게 많은 양보를 초반부터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보일 수 있는 비핵화 의지를 보일 수 있는 상징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미국이 먼저 대화하자고 목매달리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북한이 너무 큰 도발을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대화 분위기를 계속 조성하기는 하겠지만 대화에 매달리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난 이후에 이 미국에서 새로이 대북정책 특별대표 이 성킴 인도네시아 대사를 임명을 했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게 이 성킴 대사가 기존의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같이 이 일만을 전담할 거냐 아니면 인도네시아 대사를 겸임하면서 할 것이냐도 아직 분명치가 않습니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윤곽이 확실하지 않다라는 얘기는요. 미국이 한마디로 지금은 대화에 그렇게 급하지 않다라고 미국도 메시지를 보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미국의 전망, 나도 급하지 않다. 북한도 나도 급하지 않다. 이런 미국의 대북 정책과 북한의 대미 정책이 서로 부딪히는 과정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져요. 이게 남북 관계에서 굉장히 청신호가 될 수 있다. 한반도 평화 물론 좋은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도 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말 한미 간의 공조가 이루어지고 우리 뜻대로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이 자기의 거래 조건을 낮추도록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손해보더라도 체제 안전을 정말 보존해야 되겠다. 보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수록 북한이 항상 얘기하는 북한의 셈법을 먼저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자면 우리도 대화에 조급해하는 모습보다는 일단은 필요할 때는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 압력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돼요. 대표적인 것이 여전히 북한의 인권 유린이 횡행하고 있고 북한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국제사회가 널리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이걸 우리도 이제는 당당히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과정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설사 북한이 비핵화를 진행한다라고 해도 우리는 북한이 일정한 핵무기를 지니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오래 남북한 간에 같이 공존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국 남북한 관계도 서로 국가급 행위자와 비슷한 관계거든요.
그러면 주도권과 경쟁이라는 걸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체성,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면서까지 북한과의 대화에 매달리는 것은 오히려 장기적인 남북한 관계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능력을 키워야죠.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재래 능력만으로는 대응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 한미 공동의 능력을 키워나가야 되는데요. 다행히도 미국 내에서 최근에 여기에 대한 기류변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핵에 대해서 비핵으로만 대응해야 된다라는 이 현실이 조금은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미 간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핵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건데요. 워싱턴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전문가들이 최근에 아시아판 핵 기획 그룹, 뉴클리어 플래닝 그룹이라고 합니다. 이걸 줄여서 NPG라고 하는데요. 창설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도 이 최근에 들어서 우리한테는 상당히 하나의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한미 간의 일단 핵 기획 그룹의 창설을 비롯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핵 옵션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우리의 능력을 키워가는 것. 이거는 결코 북한을 공격하거나 위협하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능력 자체가 북한에게 우리가 지금 경제를 희생하면서까지 한 핵 개발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지는구나 해서 북한의 선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냥 미국의 대북 정책이 남북 대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희망적 사고보다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이 한미의 공동 내력, 이건 압력을 포함해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의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